사랑의 결실 결혼. 하지만 결혼도 조건이라는 공식이 생겨나면서 상대방의 경제력, 학벌 등이 결혼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열쇠 3개는 기본이라는 공식이 있었다면 현대에는 지참금이라는 현금 거래 방식이 선호된다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전문직 남성들 사이에선 연봉 1억당 지참금 15억이라는 구체적인 지참금 셈법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결혼 문화 풍토로 자리 잡혀가고 있는 결혼 지참금. 시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결혼이 예전처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장사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연봉에 비해서 결혼 비용이나 이런 지참금, 훈수 이런 거 따지다 보면은 앞으로 더 결혼들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가진 건 없어도 딸은 잘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애 기죽지 않고 가서 잘 살기 바라는 게 부모인데, 그런 거로 부모가 안 해줘갖고 시댁의 어른들한테 핀잔 받는 데는 그런 거조차도 같은 여자로서 살아가는 게 다 똑같은데 생각해서 많이 가소비가 포함됐죠.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 사랑해서 만나는 거지, 다른 거 부가적인 거 그런 거 집중하다 보면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처음 만났던 그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곽금주, 결혼정보회사 대표 경중수, 대중문화 전문기자 백현주, 변호사 이인찬. 오늘 이들과 함께 결혼 지참금 문화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나눠본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성토론 위드 방현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요즘 사랑과 신뢰보다 이렇게 조건과 돈이 더 중시되는 사회 풍토가 확산되면서 최근에 이 결혼 지참금을 둘러싼 안타까운 뉴스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생방송 여성토론 위드에서는 이 결혼 지참금의 현실을 짚어보고 또 우리 결혼 문화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와 함께 토론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금주입니다. 네, 맞은편에는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경증수 웨딩산업학회 커플 매니저 분과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증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현주입니다. 네,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지참금에 대한 책임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남성, 시대 쪽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1번 또는 남성, 지참금을 주고서라도 전무직 남성과 결혼하려는 여성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 또는 여성이라고 입력하신 후에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한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뉴스를 보셨을 텐데요. 한 커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애를 했고요. 결혼을 약속하고 여행을 갔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한 예비 신부가 한의사인 예비 신랑의 어머니로부터 수억 원대의 지참금을 요구받다가 또 갈등을 빚다가 결국 결혼이 깨져서 미혼모가 됐습니다. 자, 이 사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곽금주 교수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는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네. 요즘에는 여자들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나 싶고요. 또 한의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대단한 그러한 직업인가 요즘도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경준수 대표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이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사랑이냐 조건이냐 하는 문제가 항상 네. 내재되어 있는데, 한 가정이 어떤 조건에 의한 결혼에 의해서 깨졌다는 것에 대해서
제 입장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네. 백현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곽 교수님하고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는데요. 어느 직업이든 소중하지 않은 직업이 없고 존중받지 못해야 될 직업이 없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는데 그 정도 상황이 돼서 나의 자손을 임신해서 왔다면 어머니께서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해주셨어야지 그렇게까지 계속 일정 금액을 제시하면서 요구를 했어야 됐나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결국 이 사건은 법정까지 갔죠? 어떻게 네. 얘기가 됐습니까? 위자료 1,000만 원을 이제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죠. 근데 너무 적죠. 위자료가 너무 네. 적은데, 근데 실제로 지참금을 받은 것은 아니고 지참금을 요구했다가 법원에서 이제 그 무리한 지참금을 요구했다고 해서 위자료 1,000만 원을 이제 인정한 사례고요. 실제로는 빙산의 일각이다. 실무에서는 이것보다 심각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네. 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는 구시대적인 그런 발상이 빠져 있다. 지금 전문직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뭐 저도 전문직이지만 네. 많이 어려운데 아직도 이제 그 어머니들께서는 네. 옛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문직 대표로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이 변호사님은 실례지만 결혼하실 때 이 네. 지참금 문제는 좀 수월하게 넘어갔나요? 저도 지참을 받았는데요. 아, 받으셨습니까? 네. 마이너스 지참금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제가 지참금. 오히려 꼭 마이너스를 하면서 네. 결혼 비용을 썼습니다. 예. 네, 아주 단란하게 잘 살고 계셨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경 대표님, 네. 근데 지금 결혼 정보 업체를 운영 중이시니까 네. 실제로 네. 이렇게 전문직 남성들이 수억 원대 지참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까? 어떻습니까? 사례가 4가지 사례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남자 쪽의 부모가 원하는 경우가 네.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성이 효자일 경우에 남성이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고. 아, 부모님을 위해서? 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성의 부모가 자기 딸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을 낼 테니까 이러이러한 사윗감을 좀 골라주시오 하는 경우가 있고. 아, 네. 네 번째는 요즘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아주 활발하다 보니까 네. 높은 위치의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내 위치에 걸맞는 남성을 좀 찾아달라. 이런 경우에 내가 서포트는 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4가지 사례가 있는데 네. 가장 많은 사례는 시부모가 예전에는 요구한 사례였었는데 최근에는 그 아들이 예. 요구하는 사례가 조금 더 늘어났다 이렇게. 아, 보고 예, 조금 더 있습니다. 변하고 있군요. 여성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 사례가 4가지로 분석될 정도로 어떠십니까? 들어보시면. 네. 이전보다는 훨씬 더 구체화된 것 같아요. 이전에 네. 이제 일단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죠. 부모님들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키웠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이기 때문에 사자 돌림이 꼭 아니더라도 시골에서 소 팔아가지고 대학 교육 시켜놓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부모님들이 뭔가 이제 보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시대였는데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도 이렇게 원하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달라진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겠네요. 네, 예. 그다음에 여성의 부모님들이 뭔가 좋은 그러한 그 남편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거는 이전과 같습니다. 네. 근데 높은 위치의 여성이 이제 그걸 원하는 그러한 것도 점차적으로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돈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런 네. 거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물질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렇게 된 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성 같은 경우에도 그 지위가 있고 돈을 버는 그러한 여성들이 이렇게 높은 지위의 남자를 위해서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남자도 이 지위에 걸맞는 남자를 구해다오 이러는 경우도 있겠고요. 네. 요즘에 또 연하남 키우는 그러한 네.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 대세죠. 그래서 예. 내가 다 벌어올 테니까 너는 그냥 옆에 있어다오. 이러한 그 여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 폭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그렇군요.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인철 제가- 변호사님, 잠시만요. 잠시 후에 발언 기회 드리고요. 예. 그 이인철 변호사 실제로 이혼 관련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지참금 문제로 인해서 화혼하거나 이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네.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이런 네.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의사인데요. 네. 공교롭게도 의사가 이제 지참금을 요구했는데 그 처가 쪽에서 당장 돈이 없으니까 결혼한 후에 주겠다고 해서 각서를 썼어요. 네. 장인이 10억 원을 주겠다고 각서를 썼는데 5억 원은 현금, 5억 원은 아파트를 해주겠다. 네. 근데 이 부부가 잘 살지 못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의사 사위가 약속한 10억 원 중에 5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근데 우리 법원이 이거는 예의에 반하고 사회상규에 반한다. 모렴치앙해라고 해서 기각을 다행히 시켰는데 네. 이렇듯이 지참금 특히 혼수 예단 때문에 파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네. 백 기자님, 그 예전에는 뭐 사자 뭐 붙으면 뭐 열쇠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 계속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이 변호사님 네. 얘기 듣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난 사례가 네. 있었는데요. 어떤 그 사자, 그분도 의사예요. 근데 네. 개업도 해주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정말 키 3개를 다 해줬죠, 장인이. 네. 근데 생활이나 뭐 이제 그 병원 운영비 같은 거를 처갓집에서 원활하게 보태주질 않는다고 장인을 팬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집에 또 아들이 있었는데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그게 또 이제 법적 문제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네. 예전에는 네. 정말 8, 90년대, 70년대만 해도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 소수의 인원만이 그 패스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래, 일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소위 사자라는 분들의 그 위상이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폐업하시는 의사분들도 있으시고 네. 변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명 정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별로 없다라는 분들,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현실이 이럴진데 아직도 이걸 갖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네. 이 막장 드라마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정말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의 주제까지 된 것 같은데요. 예, 대표님.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네. 게 이 지참금이라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내려온 어떤 관습에 따라서 보기 안 좋은, 느낌이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안을 한다면 이걸 결혼 정착금이라고 표현을 좀 바꾸면 네.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결혼 정착금이요. 네네. 그럼 결혼할 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가, 이 비용이? 부모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뭐도 줄 수 있고 뭐도 해오라고 할 수도 있고 양쪽이 다 똑같은 어떤 마음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종의 이건 결혼 정착금이라고 용어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아,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 직장금이든 정착금이든 간에 네. 이렇게 계속 늘어가는 추세라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근데 문제는 걸까요? 결혼 정착금은 왜 여자 쪽에서 부담하냐 이거죠. 네. 같이 부담해야죠. 네. 네. 네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의견이, 어디 누구세요? 어떤 일 네, 하세요? 저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커플 네.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어떤 의견이 좀 있으세요?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가 예. 있겠어요. 결혼 정착금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네.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 지참금이라는 금액도 구체적으로 네. 정해져 있는 금액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금액을 밝혀도 될까요? 네, 그럼요. 예. 3억에서 5억 정도의 금액이 오고 간다. 그리고 요구한다. 이런 게 거의 저희 이 커플 매니저,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는 금액들인데 네. 이 금액 자체가 크다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월급쟁이들은 뭐 평생 못 모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지금의 전문직들은 예전의 전문직도 물론 굉장한 인기가 있는 직종이었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이 사회지위가 활발할수록 자기한테 맞는 상대를 찾다 보니까 전문직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금액이 남성이 요구하는 쪽도 있지만 여성들이 제시하는 쪽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만큼 주겠다? 네. 네. 실사례를 볼 때도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종종 나는 이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고 우리 딸아이한테 이만큼의 유산을 물려줬는데 네. 나는 이 정도의 남편은 좀 사윗감은 좀 맡고 싶다. 이러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간혹 이렇게 뭐 뉴스상에 사건이 되고 이랬을 때 보면은 그 금액이 커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는 듯 네. 한데 상대 여성한테 바라지 못할 만큼의 금액, 예. 과한 금액을 요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실상은 네.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문제가 되느냐를 네. 보면 지금 자녀들이 우리 때만 해도 4-5명 이랬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의 자녀들은 한두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때 있었던 지참금, 네. 지참금은 13개. 근데 지금은 여성분들의 부모님들도 재산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나는 내 딸이 가서 사는데 행복하게 처음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네. 여유롭게 출발했으면 좋겠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예. 삶에 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 네. 원하시는 경우고 알았습니다. 또 예. 제시하는 경우고 그렇습니다. 네, 현장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생각 드세요? 뭐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뭐 예단 오가고 뭐 지참금 건네고 집 사서 뭐 문서 다 보여주고 이렇게 갔던 건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만큼 여성들도 사회활동 많이 하고 있고
9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 판사, 검사, 의사 찾기 많이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제시를 하면서 가야 할 것인가. 근데 제시를 해서 간다 하더라도 행복하면 다행인데 여기서 시행착오가 옵니다. 제가 또 사례를 좀 기자다 보니까 네. 사례를 많이 아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한의사를 만나서 개업도 해주고 또 집도 사서 갔습니다. 근데 행복하면 다행인데 아까 이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사례처럼 파경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병원에 있는 한의사 병원에 있는 간호사하고 바람이 나서 네. 결국 파경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 그 딸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딸이 잘 살라고 그 정착금을 준 건데 결국은 파경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생에 과연 그 정답이 있느냐는 거에 회의적인 저는 반응이고. 조건 보고 결혼한 분이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만나냐 물어보면은 네. 나는 조건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참사랑을 만나야겠다. 그렇게 이제 그런 핑계 얘기를 대는 많이 경우가 들었어요. 있어요. 근데 네, 네. 한번 조건 보고 결혼했으면 그 조건을 끝까지 사랑해야죠. 그럼요. 조건을 예. 사랑해서 간 거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군요. 교수님,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좀 보자면요. 그 아들을 의사로 만들기까지 많은 투자를 했다, 많은 공을 들였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보상 심리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모님 입장은 그렇죠. 내가 이제 얼마나 너를 위해서 투자를 했느냐 하는 거, 그리고 아이가 성장해서 성공을 가지게 될 때 그러한 것에서부터 동일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아들의 성공이 나의 성공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학부형에 가면 공부 잘하는 엄마들은 기가 살아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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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짜 아들이 사자가 되거나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부모님들은 굉장히 성공한 그러한 어머니가 갑자기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 아들과 나를 동일시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대리 만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한 대리 만족 정도가 높다가 보니까 이거는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심리도 작용하면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문제죠. 예. 네, 아까 정착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그 결혼이라는 거는 성적인 것과 그리고 경제적인 거가 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경제적인 결합이 당연히 따릅니다. 그래서 물론 부모들이 여유가 많은데 자녀들이 결혼해서 힘들게 사는 거 원치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처음 시작하는 부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마련하겠다 하는 거 나쁘진 않죠. 네. 근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없는 케이스입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러한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이러한 거가 사회적인 분위기로 너무 자리 잡다 보니까 무리하게 요구하고 예. 무리하게 하게 되고 하는 거가 이제 문제인 거. 네, 네. 예.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물론 이제 성과 경제가 같이 합하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거로부터 쭉 이어온 그 결혼의 관념에서 보면 이제 그게 맞는데, 네. 현재 부모들이 꼭, 아까 얘기한 대로 난 지참금을 받아야겠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부모들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죠. 네. 또 딸이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어떤 애정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요즘 자녀들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어머니나 어떤 고부 간의 갈등을 예상을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겠죠. 네. 그거는 지참금을 주고서도 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방금 이런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 같이 살지도 않고 장손이라고 해서 꼭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장남이 부모를 모신다는 경우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상당히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선택도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네가 지참금 갖고 오면 난 더 이상 너한테 타치 안 할게.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또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건 지참금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금이다. 나한테 더 이상 타치하지 마시오. 나도 주주로서의 권한이 있다. 주주요. 예.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겠다. 대표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회사하고 가족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부터 뭔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라는 네. 거가 원인이 될 때 그거에 몰입하는데요. 네. 돈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결혼하는 이유는 설사 사랑하는 부부도 네. 이 돈 때문에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우리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이쪽 집단은 굉장히 지루한 일을 시키는데 이쪽 집단은 굉장히 적은 돈을 주고 시켰고요. 네. 이쪽은 많은 돈을 주고 시켰어요. 근데 끝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즐거웠는가? 굉장히 지루한 그러한 일이었는데요. 그랬더니 돈을 적게 받은 집단이 이게 그래도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다. 할만했다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루한 일을 하고 나서 못하겠다고 나간 이제 그러한 그 대학생들 말고요. 하고 나서 내가 이 지루한 일을 끝까지 왜 했지? 생각해보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아, 나 이거 하면서 30만 원 받았으니까. 근데 이쪽은 내가 이거 왜 했지? 아, 이거 갖고 3천 원 받으려고? 아, 그렇게 지루하진 않았구나 하고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조건, 두 이제 남녀가 아주 사랑을 해서 니네가 사랑을 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부모가 그래도 조금 도움되게 하는 거하고 아예 이제 결혼할 때부터 5억짜리 남자를 구해 주십시오. 저희는 뭐 얼마를 낼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신부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이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 뺏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돈 보고 결혼했으면 이게 계속 돈으로 연결돼요. 한번 지참금 받으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같은 뭐가 경우에는 있죠? 예. 병원을 치러달라, 병원. 뭐 자동차 사달라, 또 집을 넓혀야 된다. 계속 요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문진박 해서는 그렇게 큰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처가에 요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부터 돈으로 시작하면 결국 끝까지 돈으로 갑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살다가 갈등이 있을 때 절대 극복하기가 어려워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사랑만 찾아다니고 공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만족이 안 돼요. 내 와이프가 천하일색 양귀비가 있어도 양귀비로 보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처갓집의 배경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지금 요즘 경제적으로 안 좋아져서 손님도 들어오고 운영비가 힘든데 왜 안 보태주지? 알아서 왜 안 해주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갈등을 만들게 되고 봉합할 수 있는 길은 점점 요원해지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 문제가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사람을 유형을 아마 심리학 쪽에서는 아마 나눌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그 스타일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 스타일들이 서로 얽히면서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그 관계 간의 갈등이 형성되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있는 사람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모든 매사를 돈으로 해결한다. 이런 부분도 어떤 일종의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혈액형으로도 구분을 하고 또 각 사람마다 그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뭐 16가지, 뭐 10가지 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결혼도 두 사람 간에 어떤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사귀는 과정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걸 더 중시하느냐. 이 사람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은 조건이라는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하는 그 사람의 형태에 따라서 저는 똑같은 현상이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더 이렇게 초점을 좀 모아서 가고 싶은데요. 그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이 얘기 한번 짚어볼까요? 아까 전 충격적인 것이 여성의 입장에서 혹은 여성의 그 부모님들이 돈을 얼마 줄 테니 어떤 전문직 사회를 구해달라라는 그런 의뢰도 있었다고 하는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전문직 남성과 결혼하려는 이유 뭘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오신 방청객분 이야기도 어느 정도 공감은 가요. 여성이 많이 배우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연봉이 세지면 세질수록 만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남자의 폭이 좁아져요. 네. 그러니까 나보다 좀 낫고 존경심이 우러나고 경제적으로도 나보다 단 100원이라도 더 벌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건 맞는데 그런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굳이 내가 지참금을 얼마를 제시하면서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반대의 입장입니다. 그럴 바에는 내가 얼마나 내 자아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내 부모도 공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돈을 쌓아들고 보험을 들듯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남자 찾아주세요라는 그 가치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보장받는 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냐라는 그렇죠. 해석에 보험을 대해서는 들듯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여성들이 전문직을 선호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돈만 많이 벌면 사실 사업가가 훨씬 많이 벌거든요. 근데 전문직이 얼마나 많이 버냐 한번 조사해봤더니 그 서울 직장인의 월 평균 소득이 약 385만 원인데 그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한 760만 원 정도 되고요. 평균. 변호사는 730만 원 정도 되고 한의사는 한 560만 원 정도 되니까 1.5배에서 2배 정도 많이 버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문직은 평생 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명예예요, 명예. 재력이 있는 집안에서는 그 사위는 조금 뭐 판검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좀 명예로운 좀 직업을 좀 얻고 싶다, 사위를 얻고 싶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주고서라도 나는 꼭 이런 사위를 얻겠다. 그런 것 때문에 전문직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 변호사님은 아까 결혼하실 때 마이너스 지참금으로 결혼하셨다고 했는데 청각 시절에 그런 제의도 좀 받으셨나요?
시험 합격하고 나니까 네. 어떻게 하라는지 계속 전화가 와요. 뚜쟁이들. 아, 그래요? 얼마 주겠다. 심지어는 몇 억 주겠다는 그런 뚜쟁이가 있었는데. 경 대표님, 네. 그런 전화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저희는 하지요. 아, 그러세요? 네. 아, 그 명단을 입수해서 하십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현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수도권 지역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의 비율을 보면 네. 전체 성비는 1대1이지만 수도권 지역만 보면 남자는 117만 명이고 네. 여성은 132만 명입니다. 아, 약 그렇습니까? 17만 명의 여성이 많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남성 117만 명 중에 약 45%가 무직입니다. 또는 구직자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성의 비율이 일단 기본적으로 3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더욱더 재미있는 거는 우리 주변에서 그 같이 사귀던 사람이 헤어진다. 그러면 남자 쪽에는 바로 줄 서서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안하게도 여성 쪽은 대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결혼을 빨리 하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우리 남자 현실이 몸값이 이렇게 다르군요. 비싸진 것 같으네요. 네네. 이제는 남자 몸값이 최근 들어서 비싸진 것 아, 같네요. 그게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신입사원 중에 유능한 신입사원을 인사 담당자들이 네,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여성 외에는 뽑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한테는 가점을 조금이라도 주고 군대 갔다 온 거 가점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거지로 뽑는다는 거예요. 왜? 네. 여성들의 실력이 그만큼 남성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모든 때문에 분야에서. 더 배우자도 구하기 더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지참금 문제에 책임이 누구한테 더 크다고 보시는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쌍방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꼭 네. 남자 쪽에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쪽에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아까 판례같이 무리한 지참금을 요구해서 혼인이 파탄이 되거나 이혼했다면 무리한 지참금을 요구한 쪽이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쯤이나 돼야 이 꿈길에서 헤매고 이제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게 영원히 뭐 근절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바라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계속 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최소화됐으면 좋겠는 게 저는 또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해요. 근데 쌍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쪽인가 조금 더 무게가 실린 책임이 소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 여성들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여성들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취업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나의 명예까지 나의 신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했고, 지금은 나의 신분에 맞추어서 네, 이렇게 한 거는 좀 변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맞추어진다 하더라도 남자 쪽에서 요구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요구하지 않는다면은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떠한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채워넣는 그러한 거가 아니고, 아예 남자분 쪽에서 이 정도 나는 받을 만하다라고 요구하지 않을까라고 네. 해서,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남자가 좀 더 좀 가부장적인 그러한 거가 일어나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몸값도 비싸져가지고 그렇죠. 숫자적으로 네 하다 보니까 더욱 더 요구하게 되는 거가 아닌가 네. 싶어요. 반론 있으십니까? 네, 제가 좀 얘기를 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우리는 60년대부터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부모 세대하고 지금 현재의 젊은 세대하고는 이 세대 차이가 좀 많습니다. 네.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300년 전에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여성의 어떤 권리가 향상이 되고 사회적 진출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약 300년가량의 어떤 시를 두고서 이게 변화되어 온 거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불과 한 50년, 60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급성장을 하고 엄청난 변화를 겪어서 네. 부모 세대하고의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네. 아까 여기 뭐 1순위, 남성들이 1순위 네. 뭐 얘기하는데, 남자나 여자나 요즘 1순위가 이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필이 느껴지는 사람, 이게 기본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를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내가 필이 끌리는 사람을 찾겠다, 이런 거지. 네. 요새는 필이 통하지 않는데 결혼하는 사람 저는 별로 많지 않다고 자,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저희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지참금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남성, 시댁 쪽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68%.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참금을 주고서라도 전문직 남성과 결혼하려는 여성의 책임이 크다라는 분이
네, 32%로 나왔습니다. 예, 계속해서 샵 2034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열기를 좀 식힐 겸 방청객 여러분들의 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창금을 받은 어머님이 나와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그 아드님이 결혼하셨고 지창금을 받으셨어요. 예, 혼수용 성의 표시로 받았습니다. 아드님이 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지금 의사 아들을 두었는데요. 네. 내과 순환기 내과를 전공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대학병원에서 교수 학생들도 가르치고 병원에서 진료도 합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을 두셨네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근데 결혼 전에 여동생이 친구를 소개를 했어요. 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얌전하고 좋은 여자는 없다라면서 여동생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네. 오빠도 믿고 우리 식구도 다 그걸 수용을 해서 정말 얼마 동안 봤더니 정말 이 세상에 딱 하나 얌전하고 좋은 우리 며느리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집안에는 뭐 부자도 아니고 네. 아주 가난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평범한 가정집인데요. 네. 가정교육을 너무 잘 받은 거예요. 네. 할머니로부터 예. 어린 동생까지 다 네.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합격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네. 사실 지창금은 어머니 근데 그 아들이랑 며느리 이렇게 잘생기고 좋고 예쁜 며느리 두신 거 너무 부러운데요, 어머니. 지창금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창금 네. 뭐 액수를 뭐 얘기할 필요는 네, 없고요. 하여튼 어느 혼수용으로 적당히? 네, 적당히 받았습니다. 적당히 받으셨습니다. 예, 그냥 네. 섭섭하지 않게. 네. 예. 그래서 네. 아까 변호사님과 기자님이 네.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다행히 제가 좀 자신 있는 건 아직은 대학병원에서 병원의 교수로만 있다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어머님 주변에 보면은 그러면 의사 아들을 둔 친구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예, 많이 그런 있습니다. 얘기를 좀 결혼 앞두고 많이들 나누시나요? 비교를 좀 하시나요? 어떠세요? 비교도 하지요. 결혼해가지고 지창금 솔직히 아까 뭐 키 3개 받았다는 네. 사람도 있고 뭐 병원도 차려주고 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제 저도 여자니까 네. 의사 하나를 키우려면요. 의과대학 6년, 레지던트 5년, 네. 군인 3년, 대학원 2년, 아이고. 박사학위 하려면 3년이에요. 네. 근데 한 번도 재수 안 시키고 해야 19년이 걸립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가르쳐 놓은 거니까 아무래도 엄마들 심정으로는 좀 더 받고 싶고 더 그런 솔직한 마음에. 예, 예. 저 하나만 아니고 네.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네네. 예. 그 오늘 지창금 얘기를 들으시니까 네. 적당히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받으신 어머니 입장에서는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는 아까 저 선생님들께서도 네. 말씀하셨지만 이건 부모님들 탓인 것 같아요. 예. 본인들이 지창금을 크게 원하는 사람은 좀 귀한 것 같아요. 그건 그런 의사나 뭐 변호사나 있다면 조금은 흔치 좀 않다. 안 좋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더 욕심을 낸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지창금보다는 우리 며느리 같이 착한 며느리 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런 데서 더 부자 될 것 같아요. 예. 아이고, 며느님 지금 보고 계시면 어머니께 너무 감사하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며느리 지금 미국에 네, 있어요. 미국에 계세요. 예. 어머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네, 또 옆에 계신 분. 네네.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미혼이시고. 네. 만약에, 남자친구가 의사예요.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갑자기 그런데 지참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막상 이제 얼마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좀 당황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황하시고? 그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예. 이야기를 하고. 아직 미혼이시니까 어떤 결혼에 대한 조건 같은 걸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사람을 우선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성품을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빚이 얼마 있다면은 조금 힘들고 네. 채무.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익이 안정적인 수익이 있다면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바람직한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미혼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좋은 짝 만나시기 바라고요. 네. 남성분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옆에 계신 분? 네. 실례지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판타지 소설 작가입니다. 소설가세요? 예. 그리고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셨고요. 오늘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어렸을 적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사랑만 했으면 네.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랑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돼요. 예. 이제 사랑하고 경제적 요건이 같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행복이 이제 성립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결혼 지참금 같은 경우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이제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네네. 예.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하나가 이게 정착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결혼 정착금의 의미로서의 결혼 지참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지창금에 관련돼서는 이런 문화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으세요? 예, 이 문화 같은 경우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네. 것처럼 행복이라는 거는 사랑만 필요한 게 아니라 경제적인 요건도 같이 있으니까 네. 이 경제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 정착금 조로 이제 지참금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판타지 소설을 쓰시는 분인데 결혼은 환상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참 현실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돈 문제가 비단 상류층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일반인들도 사실 결혼은 현실이다. 그래서 경제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에 공감은 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또 일반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아내를 낳기를 선호하시는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겠죠? 남편들은 이제 슈퍼우먼을 원하죠. 돈도 잘 벌고 가정일도 잘하고 네. 가정일을 잘 도와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 파탄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이제 어머니 전문직 가진 어머니를 조금 이제 변론을 해드린다면 네. 사실 전문직 얻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 같은 경우도 저는 한 10년 정도 준비했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근데 그 보상을 아내한테, 며느리한테 받는 것 자체가 문제죠. 네. 전문직이 되면 전문직 본인 당사자고 그 집안이 좋은 거지. 네. 그걸 며느리한테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상 문제에 대해서. 네, 저는 그 보상 문제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또 한 가지 할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요새 며느리에 대해서 시부모가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어머니의 어떤 그 요구 사항이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먹혀들지 않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주장을 요구를 하는 거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 시댁살이를 돈으로 어떻게 보면 무마하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거가 과연 우리 아들의 행복인가 하는 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행복을 무너뜨리면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가 행복한 우리 아들 내외의 삶이고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튼튼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욕심으로 무리하지 않도록 그러한 그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조건과 사랑인데요. 이 조건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조건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필이라고 얘기했는데 같이 스파게티를 즐기면은 더 잘 맞겠죠. 네. 같이 순댓국이 즐거우면 더 잘 맞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가 경제적인 수준도 있을 수 있고 문화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서로 간의 가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것도 다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잘 맞는 건 좋지만 그 조건에 꼭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무리한 조건일 수가 있다는 거가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말 사랑만 따라간다가 아니고 이렇게 다른 그 조건에 무리한 경제적인 그러한 지참금은 빠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제가 생각할 때도 예. 네, 먼저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그냥 이렇게 커플 지금- 매니저. 예. 예,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례를 네.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될지. 예, 앞으로 생생한 사례가 중요하죠. 네, 그렇죠. 예. 첫 번째는 이제 지참금을 받았다가 네. 이혼한 사례. 예. 이혼한 변호사님 사례입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을 째려보면서 얘기하세요. 예. 네. 제가 이 변호사님을 만난 건 네. 몇 년 전이에요. 네. 2009년에 이 변호사님을 만났는데 네. 제가 아주 굉장히 예쁜 학원 강사를 소개를 했어요. 네. 그 댁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여유도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니 나는 이런 변호사를 좀 꼭 만나고 싶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 사촌이 나보다 못생겼는데 네. 검사랑 결혼을 했다. 그러니 나는 꼭 법조인
검사를 좀 만나게 무슨 올림픽 되겠다. 경기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만났죠, 어머니랑.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는 이 법조인의 검사라는 그 직급에 맞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고.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미팅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이제 검사님보다는 경제적인 여유를 볼 때는 변호사님이 낫다. 네. 선회를 해서 이제 변호사님 소개를 받았어요. 그 변호사님하고 이제 교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진전이 돼서 한 달 반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예. 오고 갔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 변호사님 쪽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때 본인이 직접 전화가 와서 이분들의 자기한테 서포트가 얼만큼 가능한가를 의사 물어봤고. 타진을 해달래요. 네. 그래서 여성분 어머니한테 여쭤봤죠. 네.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어느 선까지를 그쪽에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데 네네. 이쪽에서 먼저 그래서 네.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네. 3억을. 3억. 그 정도면 예. 왜냐하면 이 변호사님한테는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원룸에서 기거를 하셔서 집을 얻을 만한 네. 형편이 못 되시는 댁이었어요. 그래서 3억을 제시를 하면서 그러면 이 정도면 전세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변호사님한테 연락이 끊긴 네. 거예요. 이 아. 여성분한테. 예. 그러고는 다른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금액이 더 올라간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이 그해 9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네. 하고 1년이 지나고 2011년에 연락이 왔어요. 예. 그 변호사님한테. 그럼 그분은 어떻게 받았느냐? 집도 받았고 여성분이 집과 네, 결혼할 현금 때. 예. 동시에 가지고 왔는데 이혼을 했답니다. 네. 또 재혼 주선해달라고 전화 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이제 본인의 사례고 아, 그렇군요. 또 이제 알았습니다. 예. 결혼 아니, 뭐, 태클을. 지금 말씀하신 사례를 듣다 보니까 정말 뭐 아침 드라마 이 얘기 듣는 것처럼 네. 실제로 이런 공건하게 일어나시는 건데. 제 친구 변호사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많은데 착한 변호사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일부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건만 보고 결혼해도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도 많고. 아, 그게 궁금합니다, 네. 변호사님. 그 조건을 따져서 결혼할 경우에 이혼할 확률이 어떤 연관성이 좀 있나요? 근데 어차피 헤어질 사람은 어차피 헤어져요. 조건 보고 하나, 사랑 보고 하나. 사랑 보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환상이 깨져서 이혼하고 네. 조건 보고 결혼하면은 그 조건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혼하거든요. 근데 네. 사랑해서 결혼하면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좀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극복하는 그 경우가 많은데 네. 조건만 보고 결혼하면 그 극복의 그 강도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혼이 쉽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지참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능력이 있는데 뭐 엄마 쪽, 여자 쪽이 됐든 남자 쪽이 됐든 능력이 되면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미덕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조건을 제시하고 금액을 요구하고 주고받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보상 심리를 좀 이제는 없애야 되고 그 환상을 네. 좀 깨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정말 소위 사자라는 직업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서바이벌 생존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예요.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도 옆집이 똑같은 그 동종 업종으로 계속 네, 개업을 하고 그렇죠. 있고요. 변호사도 하나하나를 거의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네. 현실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에 있는 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희소성이 높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다들 생존이 어려운 가운데 똑같은 되게 하이 레벨의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지참금을 요구한단 말이죠. 이런 환상들을 좀 빨리 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혼 전문이시라니까 네. 결혼이 1년에 30만에 33만 쌍, 네. 이혼이 11만 쌍 정도 합니다. 아, 예. 이혼 사유의 1위는 이제 성격 차이가 네. 40몇 프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력에 의해서 한 14몇 프로가 이제 경제력에 의한 건데,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중매 결혼에 의한 이혼율이 연애 결혼에 의한 이혼율보다 오히려 더 낮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연애 결혼에 의한 이혼율이 훨씬 더 높다 하는 거죠. 특히 아까 얘기한 11만 쌍 중에 약 3분의 1이 1년 이내에 이혼하는 네. 율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사랑에 의해서 결혼을 그것만 갖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네.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거나 사랑이 변질됐다고 생각할 경우에 바로 이혼해버리는 또 그런 부작용이 네. 있어서 가정 파괴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사랑만을 너무 찾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남녀 대학생 600여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녀 대학생 600명인데요. 조사 결과 남학생의 경우에는 성품,
사랑, 가치관 순으로 나왔고요. 여학생의 경우에는 사랑, 경제력이 2위입니다. 성품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남자 대학생보다 여자 대학생이 어떤 상대의 경제력을 좀 더 중시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네, 결과를 놓고요. 이러한 그 결과는 이전에도 그렇고요. 최근도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외국도 약간 그런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여자들이 조금 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그러한 연애를 원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고를 때 물론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나는 사랑에 빠져서 그냥 대학생이 뭐 아주 그 학벌이 안 맞는 그러한 그 남자한테 사랑에 빠지거나 네, 이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비율적으로 볼 때 여자들이 훨씬 남자들의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진화론적으로도 남자들이 먹이를 잡아와야 되고 여자들은 거기서 안주해야 되기 때문에 또 데이트를 할 때 여자들이 훨씬 더 위험한 거를 감수하고 하는 거잖아요. 위험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훨씬 더 코스트가 비용이 더 듭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트를 하다가 정말 사랑에 빠져서 할 때 받게 되는 위험 정도가 네네네. 남자들에게는 큰일이 아니지만 여자의 경우는 1년 동안 아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임신, 위험. 그래서 예. 그러한 거를 의식하는 거가 아니고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진화론적으로 그래서 남자들이 좀 더 나에게 데이트 비용을 쓰기를 원하는 그러한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결혼이라는 걸 지금 하게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을 다 거는데 남자가 나를 먹여 살릴 그러한 경제력은 돼야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뭐 방청객 여러분 여성분들이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백 기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동의를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왜냐하면 여성 같은 경우에 저희 엄마 세대 분들이 표현을 하실 때는 몸을 다친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순간 여자의 몸은 이전의 몸이 아니다. 그럼 그만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럼 남편이 그만한 능력이 돼야 되고 너를 평생 책임져 줄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다들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학생들이 좀 속마음은 안 박힌 것 같아. 남성은 1순위가 외모입니다. 외모. 여성은 1순위가 경제력이고요. 한 4만 쌍을 조사한 결혼정보업체가 조사한 경우에 의하면 남성은 이제 외모를 따지고 여성은 경제력을 따지는데 꼭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건강한 2세를 또 출산하기 위해서는 외모라든지 건강한 것도 봐야 되고요.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이 중요한데 경제력이 없으면 사랑만 가지고 그 혼인생활 행복하게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경 대표님 어떻습니까? 그 결혼정보업체에 문의한 분들 중에서 여성들이 경제력을 남자보다 훨씬 더 중시하는 건 현실인가요? 그 현실이죠. 네. 근데 요즘은 그 남성들이 여성의 경제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중시하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관계로 성형외과가 아주 성행하죠. 근데 이제 그 성형외과가 성행하는 요인 중에 또 하나는 요즘 이제 남성적으로 조금씩 바뀌는 게 여성이 자기가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거죠.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자기도 하고 남성도 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해서 자손을 좀 좋게 가져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 안 닮은 아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세가 출산하면 속았다고 해가지고 나 이혼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자,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 어떤 의견 있으신 분 계세요? 예. 저는 친구 중에 전문직 남성과 결혼을 준비하다가 너무 부담스러운 지창구 문제에 부딪혀서 파혼한 경우를 봤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참 씁쓸하더라고요. 언제부턴지 사랑이 조건이 되고 결혼에 있어서 스펙이나 학벌, 집안 등을 따지는 게 요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평생 함께 살아야 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혼에 있어서, 돈보다는 우선 사랑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경청하고 계신 남자분이 계신데, 의견 있으십니까?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전문직 남성들 대부분이 이 자기 아내는 그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내조만 해주길 바란다고 들었거든요. 많은 남성들이, 전문직 남성들이요? 그리고 또 많은 여자분들이 그런 생활을 꿈꾸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이 남편의 외벌이만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그런 생활을 꿈꾸는 것 같은데, 같은 남자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런 남자분들은 자기 아내가 편하게 살기 위함보다 자기의 지위를 내세우고 자기 자신한테 맞춰줄 만한 여자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방금 설문조사에 보면 남자는 외모, 여자는 경제력이 배우자감 1순위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그럼 나도 경제력 있는 남자와 결혼해야 하나? 혹은 나도 예쁜 여자를 찾아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설문조사가 대부분이 결혼정보업체에서 나올 거고요. 그런 결혼정보회사는 그 경제적인 능력이나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가입을 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사실 사랑보다는 이 조건을 먼저 따지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같이 평범한 사람 입장에선 사실 조건보다는 그 사랑이 먼저 우선시 돼서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생각이 변치 않으신 게 중요합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에 변치 않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사자 의사예요. 또 의사하고 결혼을 준비했던 또 제 측근이 있었어요. 지인이 있었는데 이 결혼을 준비하는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굉장히 많은 걸 바라고 있는데 여자는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느끼기에는 저 두 커플은 결혼을 못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결혼이 임박했을 때 남자 쪽에서 사소한 것을 트집을 잡아서 결혼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단이 없으려면 서로가 상처잖아요. 패단이 없으려면 차라리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결혼정보업체 상위 1% 몇 %만 가시는 분들 그쪽에 가서 고르시는 게 차라리 사회적인 상처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조건이 없다고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를 하게 되는 것도 사실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러한 그 조건 정도는 사실은 누구나 다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실히 아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내가 사랑에 빠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가고 싶습니다. 지참금 문제.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려는 남성이나 시댁 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 63%. 예, 조금 더 무게가 실리네요. 그리고 지참금을 주고서라도 전무진 남성과 결혼하려는 여성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7%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좀 남성의 책임이 높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요구하는 게 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결혼을 시켜야 되고요. 저도 딸을 가졌는데 만약에 제 딸이 정말 사랑하는 사유가 있는데 어떤 금액을 요구한다. 쉽게 거절을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딸의 그 장래를 위해 가지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딸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풍토가 이런 지참금을 아예 없앴으면 좋겠어요. 지참금이 있는 나라가 별로 안 됩니다. 뭐 아시아권의 일부 나라하고 뭐 아랍하고 아프리카 일부 나라만 있고요.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참금 제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지참금 제도를 아예 없애고요.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결혼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겁니다. 여자 쪽에서 좀 서운해할 수 있어요. 집도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집을 남자가 해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집을 남자가 해오니까 그 집값에 상응하는 혼수 예단 지참금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반반하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자 쪽이 됐든 남자 쪽이 됐든 능력이 되는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참금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참금은 어느 쪽이 됐든 능력이 되는 쪽에서 해주면 자식들이 아무래도 좀 더 기반이 탄탄해져서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바라고 그거에 대해서 난 줬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 자체를 안 가지려면 좀 서로가 나서서 행복을 위해서 같이 가정을 도모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여성과 남성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2의 출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를 저희가 마무리 발언을 한 말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일단 무엇이든지 무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본인도 정말 탄탄한 경제적 그 바탕에서 가정을 꾸미고 싶고 부모님들이야 또 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서로 간의 합의하에서 행복하고 사랑을 위한 걸로 가야지 무리하게 요구하고 무리하게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은 그러한 결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대표님. 저는 그 결혼이나 가정 생활에 대해서도 별도의 교육이라든가 어떤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아빠가 되는 법, 또 훌륭한 남편이나 훌륭한 부인이 되는 법, 이런 거에 대한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 요즘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결혼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게 새 출발을 하라고 지참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안정이라는 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1순위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돈으로 받는 지참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 그리고 배려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지참금 받으신 분들 생생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결혼 15년 차 되고 있는데요. 사실 결혼할 때 챙겨야 되는 것은 지참금보다는 정말 말씀하신 사랑과 신뢰라는 그런 좀 순진한 믿음을 계속 지켜가고 싶고요. 살아보니까 조건은 변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중요한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토론 위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